옥산 무게점. 잠시 후 왼쪽으로 출발하세요. 다음역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약 1km 앞 시속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시속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에게 삶의 원동력이다. 일순간의 원점이 바로 라이벌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작품을 입으로 망가뜨리고 경쟁을 빼앗아 잔인하게 변형시켜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서양미술사 최고의 극한의 라이벌전, 눈꽃 튀는 라이벌전에서 상대배한 미술가가 끝까지 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집요한 목숨은 계속됩니다. 그 사람의 라이벌전은 끔찍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정화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여러분,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시대별로 등장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르네상스 시대, 현대 미술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이것. 때로는 누군가를 무릎 꿇게 만들고, 때로는 누군가를 울게 만들고, 심할 경우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기까지도 합니다.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창작의 고통을 두 배로 힘들게 하는 존재, 라이벌입니다. 미술사가 시작된 이래로 라이벌의 불꽃 튀는 경쟁은 계속됐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이자 희대의 라이벌이었던 어허. 약 1km 앞 시속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너무 싫어해서 남들에게 서로를 엄청나게 흉보고 다녔고요. 심지어 라파엘로가 죽고 30년이 지난 후에도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파엘로, 그거 다 나 따라한 거야. 별거 없어. 하지만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17세기 로마에서 어이구. 라이벌 경쟁에 이기기 위해 상대의 작품을 일부러 망가뜨리고 상대의 잘못을 끈질기게 찾아내서 추방령까지 내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끝에 상대방을 자살로 몰기까지도 했는데요. 대체 그들은 누구고 그들 사이에는 약 도대체 500m 앞 무슨 시속 일이 있었던 건가요?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 충격적인 구간입니다. 경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엔 어떤 창호가 어울릴까? 일어나쇼. 기능도, 디자인도, 나에게 맞춘 창, 저녁은 어떻게 하겠쇼? 충격적인 경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았쇼. 서양미술사에서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최초의 라이벌전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많은데. 시계를 거꾸로 돌려 무려 기원전 7시 고대 도착이요. 그리스로 가야 그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데요. 계란, 기원전 5세기 후반에 그 활동한 소세지 계란? 제우스가 자신의 그림 속에 소야 좀 호도를 해주세요. 그리자 새들이 계란 진짜 호동인 소세지인가? 줄 알고 소세지 쪼르르 만 했다고 계란. 합니다. 알았쇼. 새들이 착각할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발끈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옥시스의 라이벌 파라시오스였는데요. 파라시오스는 사람들 앞에서 라이벌 제옥시스보다 자신이 뛰어남을 주장했습니다. 제옥시스는 새의 눈을 속였지만 나는 사람의 눈도 속일 수 있다. 이 소문을 듣고 발끈한 제옥시스는 당장에 파로시오스의 화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파라시오스는 태연하게 그 그림이 커튼 뒤에 있다고
있다고 대답했죠. 라이벌의 도발에 열이 잔뜩 오른 제옥시스는 당장 커튼을 열어 젖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죠. 열어보라는 그 커튼 자체가 그림이었던 겁니다. 흥분한 제옥시스가 라이벌의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 라이벌전을 모티브로 수많은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서양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라이벌 스토리죠. 이런 그림들은 계속 17세기, 18세기 화가들에게 영감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봤을 때 거기에 포도가 놓여 있다면 거의 100% 제옥시스의 신화를 그리는 거죠. 커튼이 등장하면 이건 제옥시스와 파라시오스의 콜라보겠죠. 후대 작가들이 고대 대가들에 대한 오마주로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제자가 스승의 라이벌이 된 경우도 있는데요. 제자이자 라이벌인 상대의 그림 실력을 보고 절망한 나머지 스승이 붓을 꺾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 바로 이름만 들어도 너무 잘 아는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일찍부터 그림의 소질을 보였던 다빈치는 14살쯤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베로키오의 문화에 들어가 본격적인 회화수를 받게 됩니다. 이건 당시 화가가 하는 일반적인 과정이었는데요. 대략 4~5년간의 교제 기간 중 문감을 준비하면서 청소도 하고요. 이런 잡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에는 스승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최종적으로 수련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베로키오 공방에 들어간 지 3년차가 된 다빈치는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약 바로 2km 스승의 앞에서 그림에 목전 참여할 수 휴게소입니다. 있는 건데요. 1470년경 베로키오는 프랑스 성당에서 은혜받은 예수의 세례의 일부를 제자 다빈치에게 그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빈치가 이 작품에 참여하면서 생긴 문제점 눈치채셨나요? 베로키오는 그림 왼쪽에 세례의식을 돕는 2명의 천사 중 1명의 얼굴을 다빈치에게 그리도록 지시했는데요. 그의 그림 솜씨가 바로 옆에 스승이 그린 천사의 얼굴과 너무 비교가 된 겁니다. 다빈치가 그린 천사는 부드러운 선과 미묘하게 전기하는 명암으로 이루어진 반면 스승 베로키오의 천사는 여러 면에서 딱딱하고 거칠어 보이는데요. 제자 다빈치의 그림을 본 스승 베로키오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바살이라는 동시대 역사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솜씨 입에도 너무 뛰어났다. 그가 그린 천사는 베로키오 자신의 것에 비해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를 본 베로키오는 더 이상 붓을 들지 않았다. 사실 역사가의 기록과 달리 베로키오는 이후에도 그림을 그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 이후에는 회화보다는 조각에 훨씬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죠. 다빈치는 모르겠지만 베로키오는 충분히 제자를 라이벌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라이벌이 너무나 뛰어나다고 느꼈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그 라이벌이 바로 나의 제자라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신이 재능을 오직 한 사람에게 올려주지만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빈치 자신도 이후에 또 다른 천재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를 만났으니 스승의 괴로움을 자신도 조금은 경험해보지 않았을까요? 서양 미술사 최고의 라이벌이 누구냐고 제게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이 2명을 뽑겠습니다. 불꽃 튀는 라이벌전에서 패배한 미술가가 자살까지 했던 서양 미술사 최고의 극한의 라이벌전, 그 배경이 되는 곳은 17세기 로마였는데요. 바로 이곳에 세기의 라이벌 베르니니와 보로미니가 있었습니다. 초상화 속에서도 두 사람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반듯한 헤어스타일에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베르니니, 헤어스타일도 옷도 조금은 자유분방해 보이는 보로미니, 그림에서 느껴지는 차이만큼 두 사람의 성장 배경도 달랐는데요. 베르니니는 존경받는 조각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 천재성을 인정받으며 로마 사교계의 스타
스타로 성장합니다. 베르니니의 조각실은 얼마나 뛰어났는지 미켈란젤로의 미완성 피에타를 그에게 맡기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20대의 그가 만든 작품을 잠시 감상해 볼까요? 다프네를 약 그녀를 얻기 500m 위해 앞에서 쫓아가는 옥산 아폴로의 휴게소입니다. 모습인데요. 알뜰 주유소가 있습니다. 다음 휴게소는 21km 앞 주간 휴게소입니다. 이 장면 직전에 아폴로는 큐피드를 놀리다가 사랑의 화살을 받고 다프네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아폴로가 그녀를 잡으려는 그 순간에 아폴로의 사랑을 원치 않았던 다프네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다프네의 바람은 이루어져서요. 그녀는 서서히 월계수 나무로 변해가죠. 바로 이 조각은 아폴로가 다프네를 막 잡으려는 그 순간 가장 극적인 상황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과 목을 보시면 이미 나무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손끝에 보이는 이파리, 옥상 휴게소.